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통합과학 드디어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거의 한 5달에 걸쳐서, 5달에 걸쳐서 과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주의 탄생부터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의 규칙성,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 그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 그리고 우리가 남은 숙제들은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 사회 한번 그려본 적이 있나요? 미래 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숙제가 될까요? 감염병.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같이 감염병이 또 대유행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나 그거에 대한 생활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건강과 질병 계속 우리는 싸우게 되겠죠. 식량 부족.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식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물 부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언제까지나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생활 침해, 보안. 그쵸? 우리 이 디지털 기술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각종 뉴스들을 보면은 이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얘기 혹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에너지 고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자원을 사용하고 그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고민인데 그 안에서 이 자원이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 화석연료 언제나 계속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기후변화,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겠고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문제도 우리는 계속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게 될 겁니다. 자연재해와 그 안에서 재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그런 안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건가도 우리한테 숙제가 되겠죠. 여기 과학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노기술이라든가 생체 인증, 생명공학 기술, 인공지능, 그리고 뭐 우리 식량에 대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배터리, 생체 인증 기술, 빅데이터 기술, 재생에너지, 뭐 우주 탐사, 로봇공학 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걸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은 병원체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이걸 알아낸 방법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으신 분들이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신속 항원 검사와 PCR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 신속 항원 검사는 검체에 바이러스를 구성한 단백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유전자 증폭 검사는 좀 더 들어가서 그 특정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에 그 유전자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유전자 안에 유전자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이에요. 자, 이 가운데선 생명과학 기술 사용됐을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 이 안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틀린지, 어떤 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인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공유, 무선 통신 기술도 이용되고,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도 이용됐을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처리 도구로는 다루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진짜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엄청난 데이터들을 처리함으로써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자세하게 혹은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이 분석이나 내용들을 저장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과학 시험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과학 기술뿐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일하는 거대 실험들, 협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상 관측,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민되는 것도 있겠죠. 옛날 산업시대에는 자원을 채취해서 물질을 추출하고 물품 제조하는 게 하나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즉, 어떤 자원에서 뭐를 추출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우리한테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들도 많죠. 이 지능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또 사용되는 기술은 사물 인터넷 기술일 겁니다. 환경 분야나 교육 분야, 교통 분야, 우주 분야, 의료 분야, 많은 분야들 안에서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어떤 거가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스스로한테 묻지 않아도 우리 처리해주는 기술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 많은 그 엄청 많은 빅데이터들을 처리해 가지고 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간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한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의 확률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죠. 하지만 그 안에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데이터 안에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 있다면 이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걸 악용한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자, 통합과학 5달 동안의 통합과학 내용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앞으로의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당연하겠지만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아주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역시 불안한 점도 충분히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과학에 대해서 어떤 진로나 어떤 앞으로의 삶을 과학에 대해서 방향으로 잡지 않는다고 해도 과학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 관심을 갖는데 이 통합과학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드디어 모든 내용들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앞에 우리가 첫 시간에 첫 영상을 찍을 때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아득히 멀게 느껴지네요. 자,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어느덧 봄이 되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뭐 중간고사를 본 친구도 있을 거고 놀러 간 친구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우리 친구들 정말 이 1년 동안 혹은 그 이후에도 과학을 공부하는데 혹은 과학을 관심 갖는데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또 우리는 또 다른 주제로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과학 어디부터 볼까요?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